새로운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임경빈 작가와 단출하고 촘촘하게 뉴스 신세계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문희련 정법대 중국 정법대 교수님과 전화 연결이 있어서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죠. 오늘 양 국가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의 좀 다른 태도 혹은 입장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일단 일본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양보를 하고 성의 있는 일본의 조치를 기다린다라는 게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있어서 방향성이었는데, 오늘 일본이 내놓은 조치는 우리가 기대했던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는 답변이었는데요. 태평양 전쟁에서 이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 우리한테도 굉장히 좀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 제사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첫날 내각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라는 명의로 공무를 일본 총리실에서 복납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제 2021년 10월에 취임했는데 그 뒤로 일단 참배는 하지 않고 있지만 공물은 매번 제사 때마다 꼬박꼬박 복납을 해서 이번이 5번째입니다. 그리고 초당적 의원 연맹이죠.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구구 의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 소속된 일본 국회의원 87명이 오늘 오전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집단으로 했습니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서 자민당이라든지 입헌민주당, 일본 유신회 등등 여야를 막론한 많은 의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일단 비판 논평을 냈는데, 비판의 강도나 수위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는 우리나라 현충원 같은 국립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사적인 종교 단체일 뿐이고요. 근데 그걸 명분 삼아서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군국주의를 모시고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정당화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립현충원에 우리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국가 수반이 공물을 복납하거나 또는 참배 가는 것과 같은 격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이게 특히 왜 그러냐면요. 원래 메이지 유신 시절에 그걸 만들어 놓고 계속 일종의 현충사처럼 운용을 하다가 나중에 미 군정이 태평양 전쟁 끝나고 미 군정이 들어왔을 때 그 관계를 일부러 단절을 시켰습니다. 그 상징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제 나중에 공물 복납이나 참배가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상 일본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반성했었던 거를 되돌리는 조치로서의 상징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지금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온도차가 나지 않나요? 한국 정부의 대응이 실망과 유감이라는 표현.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다시 읽어보시라니까요. 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격하게 오늘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야 덩치만 크다고 대국인 줄 알아? 오만 방자하게?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와 일본을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너무 차이가 난다. 미지근한 물과 펄펄 끓는 물의 차이 정도 되는 것 같다.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저는 그렇게 읽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댓글에는 계속해서 불타 죽기 싫어요, 이런 말씀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자, 중국 외교부장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다가는 불에 탈 것. 중국과 갈등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 문제에서 이제 중국 문제로 불이 옮겨붙는 분위기인데요. 어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우리 대통령 발언을 두고 말 참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발언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이제 무례하고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더구나 이제 우리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은 외교부의 장관도 아니고 대변인이 나서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는 어제 저녁에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국에서 추가로 좀 항의하는, 이런 지금 연달아서 서로 갈등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외교장관에 해당하는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친강 부장이
오늘 연설을 하는 내용이 좀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 취지를 실명을 따로 거론하지는 않고 소개를 했습니다. 무력이나 협박으로 대만 해협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한다라는 등의 언급을 듣고 있다면서 최근에 이런 발언은 최소한의 국제상식과 역사 정의에도 위배되며 그 논리는 황당하고 결과는 위험할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불 얘기인데 우리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좀 강도 높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뭐 어제 우리가 왕원빈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무례한 발언이라고 이제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또 항의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 여기서 윤 대통령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 보편적 언급을 우리가 한 것이다라는 조치 이거에 대해서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라고 중국 외교부에서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제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라는 거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한국과 중국 양국이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티키타카 이게 감정이 에스컬레이션 되는 점점 격화되는 격앙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여서요. 자, 중국과의 갈등 수위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인데요. 중국 정법대 문희련 교수에게 현지 분위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말참견하지 말라라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 말이 부용치회라는 사자성어인데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입 다물라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던데 그런데다가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다가는 불에 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 정도면 그냥 말폭탄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게 그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조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먼저 가장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상대국 국가 정상을 상대로 한 표현 지금 대단히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사자성어의 그 뜻을 살펴보면 자기 일도 아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때 네. 끼어들지 말고 입 좀 다물어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주목할 부분은 네.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친강 외교부장이 네. 불장난 발언을 하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 왜 이처럼 강하게 나오느냐 하는 그 원인이 중요할 텐데요. 네. 저는 몇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서 네. 대만 문제를 이렇게 직설적이면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예. 그것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고 성격을 규정해서 네. 모든 책임을 중국에 전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중국을 굉장히 분노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보수든 진보든 간에 역대 한국 정부가 고수해왔던 입장이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를 하되 또 하나는 대만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윤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하루아침에 변경을 한 겁니다. 이걸. 네. 이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네. 이제 한국의 이런 태도를 중국이 유약하게 대응을 한다면 예.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따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친강 외교부장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그 발언은 사실 작년 8월에 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했거든요. 그때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를 하면서 했던 발언이 대만 문제를 개입하는 것은 불장난하는 것이고 결국 그 불에 타 죽게 된다는 표현을 한 건데요. 오늘 이 표현은 미국은 물론이고 사실상 한국까지 염두에 둔 경고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한 통속으로 이렇게 묶어서 지금 중국이 판단을 했다. 이런 취지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주에 한미 정상이 있는데 이제 이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국이 밑장을 까는 거 아니냐는 분석들이 중국에서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만 문제를 포함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중국은 보는 건데요. 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이나 아니면 기자회견 등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 중국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한중 간 외교 충돌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정작 한미 정상회담은 빛이 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네. 사전에 한국 정부가 예방주사를 놓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말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 어제 러시아 전문가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는 말로 그치지 않는다. 그 나라가 외교나 내정을 하는 방식이 그렇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실은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LG 디스플레이 공장 광동성에 있는 여기를 가면서 한중 우호에 관련된 덕담을 했다. 이런 언론 기사도 나오고 뭔가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나서 바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더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중국 내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이 이제 한국에 손을 내민 게 사실 두 번이 걸쳐 있었거든요. 아, 네. 방금 말씀하신 한 번은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기업을 방문을 했는데 그렇죠. 그게 한국의 LG를 선택했다는 점이 그렇고요. 네. 또 한 번은 금년 2월 달에 네. 중국 외교부가 포스코 대표를 외교부로 불러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논의한 사실을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가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을 부르는 것 자체도 대단히 이례적이지만 네. 양국 간 협력을 논의했다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시한 건데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국이 내민 손을 면전에서 뿌리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후에 실질적인 경제 내지는 군사적인 실질적인 어떤 조치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제 중국이 만약 한국에 보복을 가게 된다면 네. 아마도 한국이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그리고 가장 아프게 느낄 수 있는 안보와 경제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이제 경제 분야는 한국의 일반 국민들까지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무역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코로나 이전 상태로 원상을 회복해줘야 되는데 네. 과연 여기에 중국이 협력할까 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이고요. 예. 또 이제 중국이 이미 60개국에 대해서 단체 관광을 허용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연 이를 언제쯤 허용을 해줄 것이냐. 예. 또 허용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도 지금 굉장히 큰 이제 관심 사안이고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서 주목을 받는 거는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 K-팝, 게임 이런 등등의 한국 문화 산업을 그동안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조금 풀어줄 것 같은 조짐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과연 이걸 풀어주겠느냐 하는 우려도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한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보복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조치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중국 언론이 보도를 한 걸 보면 네.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한국에 경고를 했는데 네. 그 경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네. 그것도 첨단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라고 중국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적어도 안보 분야에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 중국이 견제해온 거는 한국의 안보 우려도 고려해서 네. 북한의 핵무기라든가 미사일 문제에서 북한의 자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끊임없이 해왔고 네. 또 사실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강한 압박이 북한으로 하여금 지금 멈칫멈칫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네네. 적어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이 원하는 형태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네. 아니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이사회의에서 이른바 북한에 대한 제재라든가 아니면 북한에 대한 견제의 조치를 취하는데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또 특히 이제 뭐 남북한 간의 우발적인 어떤 국지전이 벌어진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련 중국 정법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걱정입니다. 경제, 물론 이제 안보. 뭐 맥락상으로 보면 지금 중국이 발끈하고 나온 건 사실상 노리고 있었다가 이제 꼬투리를 잡은 측면이 좀 강하긴 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희련 교수님 짚어주신 것처럼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그건 이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남의 나라의 이제 예민한 문제를 언급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는 있다. 그걸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에 좀 인식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어떤 군사 전략적으로 준비했던 거는 일명 이제 독침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이든 러시아든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대해서 함부로 할 때는 그쪽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우리가 가져왔었던 거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어떤 이 배경들을 다 이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현명한 외교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문제, 굳이 나서서. 저는 시진핑 주석이 이게 4월 12일인가 13일이에요.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집권한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에 간 거예요. 현장 방문을. 그게 LG 디스플레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호, 그리고 한중 우호에 관한 덕담을 했다라고 중국 언론에 쭉 보도가 됐거든요. 이래도 되나. 자, 검찰이 이정근 노트 소위. 근데 이게 이정근 씨가 직접 쓴 노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구술하고 누군가 받아 적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옆에서 나오는데 이게 판도라의 상자냐 아니면은 이게 그저 그냥 여러 가지 노트나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뭐 해당 인물을 두고서도 여러 평가가 있기 때문에요. 뭐 애초에 좀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말을 좀 다소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평가는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이제 감안해서 봐야 될 점인데 일단 시중에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거는 현역 의원, 민주당 의원 한 20여 명이 연루돼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 좀 이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진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 우상호 의원이 현역 의원 20명이 돈 봉투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거는 좀 과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녹취록에 현역 의원의 실명이 직접적으로 담겼을 리는 없다고 본다. 다만 좀 암시가 된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현역 의원들이 굳이 이제 그런 돈 봉투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검찰 쪽을 통해서 이제 보도되는 내용들은 양상이 좀 달랐습니다. 검찰이 이 녹취 파일 외에 돈 전달 과정 같은 것들이 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일명 이정근 노트를 확보했다라고 시사저널이 오늘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 문건에 보면은 뭐 각 계보별로 이 인물들이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자금줄과 중요 인물들이 표시가 돼 있고 또 각각의 관계라든지 뭐 자금 조성 과정 이런 내용들이 간략하게 적혀 있다고 하고요. 사회자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이정근 전 부총장이 구속되기 직전에 지인한테 이제 구술을 한 거를 이제 받아 적은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비롯해서 총 51명 정도가 실명으로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파장의 크기가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자, 김연아 전 의원, 국민의힘 김연아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걸로 뉴스타파가 확인했네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이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불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금했고 또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걸 이제 선거용 자금으로 썼다. 그리고 고양시 의원들한테 현금이 담긴 돈 봉투를 직접 요구한 정황이 나왔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 공천 뒷거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내용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신세계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